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request라는 모듈과 그리고 beautiful soup이라는 이런 두 개의 모듈을 갖고 웹페이지의 코드를 갖고 오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온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전반적인 웹크롤러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은 바탕화면에서 이 상태 표시줄에 있는 이 시작 버튼 옆에 이런 돋보기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 검색을 이용해서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 창을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cmd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명령 프롬프트 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실행을 해서 자, 이곳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듈을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리퀘스트 모듈을 설치를 할 건데 pip install request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클릭을 해주면 우리가 리퀘스트 모듈을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successfully installed request라고 나오면, 자, 이런 문구가 나오면 설치가 완료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듈을 설치를 해볼게요. pip install 그리고 beautiful soap 그리고 4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자, 이제 beautiful soap 모듈을 우리가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엔터를 눌러줬더니 이번에도 successfully installed 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이런 문구가 나오면 설치가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pip라고 치고 뒤에 install 그리고 모듈의 이름을 적었죠. 여기서 이 pi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이썬으로 작성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 파이썬으로 작성된 라이브러리, 즉 모듈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 pip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pip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듈을 설치를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모듈 설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바탕화면에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이 되었는데, 이 왼쪽에 나오는 부분이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코드를 작성해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작업 영역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파일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파일 탭을 눌러서 이 폴더 열기를 눌러주면, 자, 자기가 추가하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 이제 이 폴더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프로젝트라는 이런 폴더를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폴더 부분이 작업 영역으로 잡히게 되는 건데,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새 파일이라는 이런 버튼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crawler underbar basic.py라는 이런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네,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는 알고 있으니까, 자, 그것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겠죠. 먼저 모듈을 불러와야 돼요. 그럼 모듈을 불러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import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 import라는 키워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모듈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뭐 자바나 아니면 이제 C 언어, 그런 경우에 C 언어 같은 경우에 define으로 이제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아니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import를 이용해서 똑같이 모듈을 불러올 수가 있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import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import request라고 적어주면 이제 리퀘스트 모듈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beautiful soup 모듈 같은 경우에는 from bs4 import beautiful soup 이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는 임포트만 적어줘서 그냥 리퀘스트 모듈을 불러오나 보다 라고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프롬이라는 키워드가 새로 들어와서 약간 어떤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프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모듈에서 땡땡을 사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여러 모듈을 사용할 경우에 같은 이름의 한수들이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bs4라는 모듈에서 이 뷰티풀 숲이라는 이런 클래스를 사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에 갖다 대면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bs4 같은 경우에는 모듈이라고 써 있고, 뷰티풀 숲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라고 적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듈을 불러왔는데 어떤 모듈인지도 알아야겠죠. 자, 이 리퀘스트 모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HTTP 요청을 할 때 사용해요. 간단하게 HTTP 통신을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보내는 용도보다는 무언가를 받는, 즉 가져오는 이런 요청을 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HTTP 요청을 위한 모듈이다 라고 적어 줄게요. 그리고 뷰티풀 숲 모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웹 크롤링을 할 때 HTML이라는 이런 코드,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자, 이 HTML 코드를 파싱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뷰티풀 숲 모듈은 HTML 코드를 파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거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는 def라고 적고 함수의 이름을 적고 콜론을 적어주면 되는데, get list라는 이런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전달인자는 따로 주지 않았어요. 자, 매개 변수는 없는 이런 빈 함수를 만들었는데, 자, 이때 이 함수에서 할 일이 필요하겠죠. 먼저 HTML 코드를 불러올 거예요. 이 get_list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HTML 코드를 갖고 와서 그것을 파싱하고, 그리고 이 상품 리스트를 출력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 먼저 그러면 어떤 사이트에 HTML 코드를 갖고 올 것인지 URL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URL 부분에 http arduino.kr 이라는 이런 사이트의 주소를 우리가 한번 넘겨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URL을 이용해서 이 사이트에 HTML 코드를 갖고 올 건데, 우리가 HTML 코드를 갖고 올 때는 코드라는 변수에 담을 건데, 이때 request 모듈을 사용하면 돼요. 자, request.get이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이 get 함수의 전달인자 부분에 이 괄호 안에 우리가 URL, 즉 앞에서 작성했던 이 arduino.kr이라는 이 주소 값을 전달을 해주면은 이 주소의 HTML 코드를 갖고 와서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텍스트로 사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뒤에 .text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리퀘스트 모듈에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어서 우리가 갖고 온 HTML 코드를 스트링 형식으로 이렇게 반환을 해줄 거예요. 스트링 형식으로 이미 변환이 된 걸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HTML 코드를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정말 갖고 왔는지 한번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실행을 시켜야겠죠.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if 언더바 name 이 이런 언더바 main 언더바와 같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라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 우리는 이때 get list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이 언더바 name 언더바라는 이 변수의 값이 지금 메인과 같을 경우에는 get list를 실행을 시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언더바 name 같은 경우는 최초에 실행된 최초에 호출된 스크립트의 파일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최초에 실행된 곳이 메인이다, 즉, 자, 이 크롤러 언더바 베이직이라는 곳에서 최초로 실행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는 언더바 메인 언더바가 들어가지만, 만약에 이것이 다른 곳에서 호출이 된 거다, 자, 여기서 test.py라는 이런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곳에서 import 크롤러 베이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호출이 된 거다 라고 하면은 이 언더바 네임에는 이 크롤러 언더바 베이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듈로 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스크립트의 이름이 언더바 네임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해당 스크립트에서 실행을 하면 언더바 메인 언더바가 들어가게 되지만, 만약에 이 test.py에서 임포트로 모듈로 불러왔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 언더바 메인 이런 메인이 아니라 언더바 크롤러 언더바 베이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해당 스크립트에서 실행을 했을 경우에만 이 밑에 작성한 이 코드가 실행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F5 키를 눌러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랬더니 지금 밑에 터미널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403 forbidden이라고 이렇게 에러가 나오고 있어요. 뭔가가 접근이 금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도 이렇게 HTML 태그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웹브라우저에 들어와서 우리가 arduino라고 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arduino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때 HTML 코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F12 키를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F12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상단에 HTML이라고 나오고 밑에 헤드도 나오고 바디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HTML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터미널 부분에서 봤던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양이 많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불러온 건 제대로 불러오지 못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이 에러 문구 403 forbidden이라는 이런 에러 문구만 보고도 어느 정도 감이 잡혀서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눈치를 채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웹크롤링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에러를 조금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헤더라는 것을 추가를 해주면 해결이 돼요. 네, 헤더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헤더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때 문자열로 유저 하이픈 에이전트 그리고 콜론을 적어준 다음에 다시 문자열로 자 모질라 슬래시 5.0
이라고 이렇게 헤더를 추가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야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헤더를 추가를 해주면은 마치 웹브라우저에서 이 사이트에 접근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에러가 났을까요? 네, 웹브라우저에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사이트에 웹브라우저에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접근을 한 것 같기 때문에 접속을 차단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디도스 공격이나 뭐 이런 사이트에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공격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면 접근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웹브라우저에서 접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유저 에이전트 부분을 추가를 해주면은 이런 웬만한 부분은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사실 이 유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고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유저 에이전트에 지금 이 모질라 슬래시 5.0까지만 적어줘도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접근이 가능한지 F5키를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F5키를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HTML 코드가 제대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불러온 이 HTML 코드를 이번에는 파싱을 한번 해볼게요. 자, soap라는 이런 변수에 beautiful soup에서 반환된 값을 담아 볼 거예요. 이때 전달인자로 코드, 자, 우리가 앞에서 받아온 HTML 코드를 담고 있는 코드라는 변수와 그리고 두 번째 전달인자로는 우리가 파서를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html.parser라는 이런 파서를 사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줄게요. 자, 전달인자 같은 경우에 HTML 코드와 그리고 파서를 명시해줘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네, 이 파서 부분에도 여러 가지 파서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4개의 파서가 있는데 우리는 이 html.parser를 이용해서 파싱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파싱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파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 작업을 파싱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변환하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싱을 하기 위해 soap라는 변수에 담아놨죠. 그러면 이제 이 soap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을 때는 영어 단어에서도 find라는 이런 단어가 찾다라는 뜻을 있죠.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soap.find, 이 find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뭔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찾을 때 전달인자 부분에 우리가 찾고 싶은 태그를 명시를 해주면 해당 태그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찾아서 반환을 해준다 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럼 어떤 데이터를 찾아야 되느냐? 자, 이 에두이노 사이트를 봤을 때 이 상단에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카테고리를 하나씩 이렇게 눌러보면 상품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쵸? 자, 상품들이 나오는데 이 상단에 보면은 주소가 지금 이 부분은 쉴드였는데 센서로 누르면 넘버 27 이런 식으로 주소 값들이 모두 변경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단 카테고리의 주소 값들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 상단 카테고리 부분만 일단 분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우리가 컨트롤 F를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 하단에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한번 상단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지금 상단 영역이 이렇게 나오고 자, 상단 탑 오른쪽 메뉴
조금 더 검색을 했더니 지금 상단 카테고리 메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보면 자, 이렇게 해당 부분에 해당 코드에 마우스를 대면은 해당 영역이 지금 이 파란색으로 화면이 바뀌면서 어디 부분인지 화면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상단 카테고리 부분, 이 상단 카테고리 메뉴 부분을 우리가 일단 찾아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만 우리가 갖고 오고 싶을 때요. 그럴 때는 어떤 걸 찾아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상단 카테고리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모두 접혔다가 펼쳐졌다가 하는 부분. 그러면 지금 이 UL이라는 이 부분, 이 UL이라는 이게 태그예요. 목록을 나타내는 태그로 HTML 코드인데, 자, 이 UL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색을 해야 돼요. 아까 그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이 UL 태그를 찾고 클래스를 찾는데, 해당 클래스의 속성이 이 XANS-element부터 이 left까지 적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낼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find 함수의 전달인자를 전달해서 찾을 수가 있느냐? 먼저는 태그 값을 전달해 주면 돼요. 우리는 ul이라는 태그를 찾을 거고, 이때 클래스가 있었는데 이 클래스 부분은 중괄호를 이용을 해줄게요. 중괄호를 쳐서, 자, 먼저 앞에 클래스라는 이런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 클래스의 이름 또는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클래스의 이름 부분에는 XANS element 그리고 다시 하이픈 그리고 한 칸 띈 상태에서 XANS layout 다시 한 칸을 띈 상태에서 XANS layout 카테고리 그리고 한 칸을 띈 상태에서 left라고 적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지금 이 코드 부분, 지금 이 HTML 코드에서 상단 카테고리 메뉴 소스라고 되어 있는 이 밑에 우리가 찾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그럼 정말로 찾아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반환된 값을 우리가 키워드라는 이런 변수에 담고 이것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뭔가가 잔뜩 나왔는데, 자세히 보면은 자, 주소값이 나오고 있어요. product/list.html 뭐 카테고리 언더바 넘은 25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주소값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주소값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상품 리스트를 갖고 오도록 만들 건데, 일단은 지금 이 주소값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옆에 다른 태그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주소값조차도 앞에 arduino.kr이라는 완벽한 주소값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완벽한 주소값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이 완벽한 주소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따로 이렇게 가공을 해줘야겠죠. 자, 우리가 소스라는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곳에 다시 필터링한 데이터를 담아 볼 거예요. 이때 키워드
점 find underbar all 이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는 find라는 이런 함수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밑에서는 find underbar all 이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이 find 함수는 최초로 검색된 태그의 값만 전달을 해줘요. 즉, 이 UL이라는 태그가 여러 개가 있다. 우리가 검색하고 싶은 이 태그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맨 첫 번째로 검색된 것만 반환을 해주고 나머지는 버려버려요. 자, 반환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find underbar all을 이용해서 이런 걸 검색을 하면은, 자, 모든 태그, 이 UL이라는 태그와 뒤에 이런 클래스 속성을 갖고 있는 해당 태그들을 모두 다 찾아서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찾고 싶을 때는 find underbar all, 단 하나만 찾고 싶을 때는 find 함수를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자, 이 A 부분만, 이 A 태그 부분만 잘라낼 거예요. 이 A 태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주소값, 즉 링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값들이 이 A 태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A 태그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필터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반환된 값을 우리가 리턴 키워드를 이용해서 반환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get underbar list라는 이 함수에서 반환된 값은 리스트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find underbar all은 모든 값을 찾는다 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get underbar list 이 함수에서 반환되는 값은 리스트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쉽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for문을 이용하면 쉽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죠. for, 그리고 다음을 변수의 이름은 word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이 멤버십 연산자를 적어준 상태에서 뒤에 이 함수에서 반환된 값이 어차피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여기서 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콜론을 적어준 상태에서 프린트를 이용해서 하나씩 출력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출력할 때 이 word라는 이 변수를 출력하면 이 get underbar list에서 값을 하나씩 이렇게 요소들을 갖고 와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제대로 값이 나오는지 F5키를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 터미널 부분을 확인했더니 지금 A 태그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되었어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지금 A 태그가 아닌 것들도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A 태그 부분만 남아 있죠. 자, 이렇게 A 태그만 남겼으면은 이번 시간에는 제대로 코드를 작성을 해본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남기고 파싱을 하면서 HTML 코드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불러와서 가공한 이 A 태그만 남긴 부분, 이 부분을 다시 걸러내서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의 주소만 남기고 해당 주소에서 원하는 값만 다시 갖고 오는 이런 것을 이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에두이노 사이트의 상품 리스트들을 불러오는 이런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